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거래와 억제 위험한 세상에서의 트럼프의 외교 정책, 그리고 중국,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미국 동맹국의 구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위험한 세상에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앞으로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칠지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힘을 과시하여 적대국을 억제하고 동맹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그의 전략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트럼프 당선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해외에서 미국이 충분히 두려움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의 주요 보좌관들은 힘을 통한 평화로의 복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억제력을 통해 전쟁을 막고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긴장을 완화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트럼프가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의 힘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 이란, 북한은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공식 동맹으로 인해 트럼프가 첫 임기 당시 추진했던 개별적인 외교 정책이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처럼 한 나라만을 상대로 외교를 펼치기보다는 여러 지역의 복잡한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바이든과 달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자 트럼프 캠페인의 주요 인물인 키스 켈로그는 트럼프가 개인적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제재와 같은 강경한 조치보다는 개인적 접근이 우선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동맹국들에게 더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무역 관세를 인상할 경우 미국의 동맹들이 새로운 긴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유럽 외교관계위원회 미국 프로그램 책임자인 제러미 샤피로는 트럼프가 동맹에 대해 큰 애착을 갖지 않으며 이를 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순진한 신뢰를 버리고 유럽의 이익을 수호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중 관계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어온 대중국 강경 노선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그가 무역 전쟁을 다시 벌이고 미군의 태평양 지역 대비 태세를 강화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이란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며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할 경우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이란이 트럼프를 겨냥한 암살 계획을 시도한 후 이란과의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매우 높은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트럼프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더 강력한 지지 의사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트럼프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란과 관련된 상황에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예측 불가능성에 기반한 억제 전략을 중점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적대국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 억제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평화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접근 방식은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 정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트럼프의 접근 방식이 앞으로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기사 중국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미국 동맹국의 구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추진할 가능성이 큰 고율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을 포섭하려는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이 어떻게 미국과의 갈등을 넘어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중국 수입품에 대해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이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추진하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 모델에 큰 위협이 됩니다. 시 주석은 자국의 제조업 확대와 수출 증가를 통해 중국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했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대안적인 경제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베이징은 유럽과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에게 관세이나 비자 면제, 그리고 중국식 투자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중국은 약 20개국에 대해 비자 요건을 완화하거나 철폐했는데요. 이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에 동맹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정치권에서는 이를 일방적 해방 전략이라고 부르며 기존의 상호협력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이 먼저 문을 여는 방식을 통해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중국 이전에 약속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계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점도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럽이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미국과의 경제적 유대가 크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쉽게 중국의 구애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시아의 주요 미국 동맹국인 일본, 한국, 필리핀 역시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중국과의 협력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동맹국들은 중국의 새로운 개방 전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부터 미국의 대중정책을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했으며 2018년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매번 미국의 보복 조치를 취하며 양국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됐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국의 수출은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미국의 강력한 수요 덕분에 중국의 수출업체들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새로운 고율 관세 정책을 실행한다면 중국 경제에 미칠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의 더 많은 시장 접근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트럼프의 동맹국과의 무역 협상을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지도자들은 중국이 유럽산 기술을 빼돌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유럽 국가들과 협력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중국의 저가 제품이 자국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와 같은 강력한 무역 조치를 시행 중인데요. 베이징은 이에 대해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위협하는 한편 신규 투자 유치를 제한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통해 유럽의 반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무역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전략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더욱 심화될 경우 중국은 선택의 폭이 좁아지며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중국의 새로운 무역 전략과 앞으로의 도전 과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강대강 대결이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